제천제1선거구 박성원 의원입니다. 이번 대집행기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장선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 및 김병우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 충북에는 또 하나의 경사가 일어났습니다. 청주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에어로케이의 항공운수산업 면허 발급이 확정되었습니다. 청주공항이 드디어 날개를 펴고 세계로 미래로 비상할 수 있게 되었고 중부권 거점 공항으로 자림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오늘 중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예타 면제와 관련하여 본 사업의 현황과 향후 예산 집행, 사업 계획 등을 확인하고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고민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본 사업이 중북 지역의 균형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중북 지역의 상생 발전 방향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고자 합니다. 8년 동안 시종일관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강호축 개념을 정립하고 그에 따른 중북선 철도의 고속화 사업을 드디어 현실 가능하게 만들어내 집념의 리더십을 발휘하신 이시종 도지사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치아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시종 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기에 앞서 먼저 안타까운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조 5천억) 사업 확정의 영광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천 지역에 나붙은 현수막들입니다. 지금 제천 시민들의 무거운 민심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시종 지사님, 현장 방문이나 언론을 통해 보시거나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예,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제천 지역의 민심 속에서 며칠 전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에 따르면 충북도 확대간부회의에서 지사님께서는 제천 패싱이 아니라 제천역 패싱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요즘 패싱이라는 용어는 그 단어의 본래의 뜻을 뒤로하고 어떤 특정 대상이 열애 취급당하는 것을 빗대어 이루는 말로 이미 정치권에서는 부정적 함의가 담겨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중북선의 고속화 사업을 통해서 제천이 다시 철도교통위의 충지로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다는 제천 시민들의 간절한 소망에도 불구하고 패싱이라는 단어는 제천 시민들의 가슴에 비수같이 날아들었습니다.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사님의 패싱이라는 단어 선택은 현 상황에서 적절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패싱이라는 단어를 제가 쓴 것이 아니고 제천 시민들 속에서 제천 패싱 얘기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와서 제천 패싱은 아니다. 제가 그때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지 제천 시민들이 패싱이라는 용어를 전혀 쓰지 않았는데 제가 갑자기 패싱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확대간부회의에서 제천 패싱이 아니라 제천역 패싱이다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제천 패싱이라고 언론에 난 게 있어서 정확히 따지면 제천역 패싱인지는 몰라도 제천 패싱은 아니다 하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튼 패싱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소홀하게 하고 또 하여튼 다른 의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열애 취급당하는 것 같은 느낌들이 들기 때문에 저는 적절한 발언이 아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라리 충북의 미래를 여는 강호축 사업에 충북 지역 어느 것도 소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의 말씀들을 하셨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 지역 발전을 위해서 8년 이상 노력하시는 집념의 리더십뿐만이 아니라 충북 지역 어느 한 곳도 소외되지 않는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을 드립니다. 이번에 예타 면제된 충북선 고속화 사업은 강호측 기초 사업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타 면제 신청 시에 호남선, 충북선, 중앙선, 원강선 연결에 대한 당초 계획이 언론에는 혼돈된 채 보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실 확인 먼저 하겠습니다. 예타 면제 통과 시에 충북선 고속화 사업과 오송 연결선, 공양 연결선, 원주 연결선이 모두 포함되어서 통과한 것인지 아니면 연결선 사업만 제외되고 순수하게 충북선 고속화 사업만 예산이 확정되었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충 1조 한 8천 정도는 최소한 더 있어야 되겠다고 요구를 했는데 1조 5천으로 이게 줄어들면서 정확하게 어디가 어떻게 줄어든지에 대해서 지금 국토부 실무진이나 기재부 실무진에서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를 않고 있습니다. 현재 6월까지 적정성 검토에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저희들이 정확히 좀 파악을 하고 대응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천 지역에서는 복량과 제천 부분의 연결선이 어떻게 되는 건지에 관한 민감한 사항이기도 하고 또 각 보도 되는 내용에 보면 부족한 예산이 어떤 예산이 빠져 있는지에 관한 것들이 굉장히 혼선돼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화면을 일단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며칠 전에 본위원회 서면 질의에서 충청북도에서는 누락된 사업 구간 여부 및 내용 확인은 불분명하다고 답변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시 30분에 있었던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오송 연결선과 복량 경유선만 사업과 예산이 불분명하고 충북선 고속화 사업과 원주 연결선 복량 연결선은 사업 예산이 확정된 것처럼 보고됐습니다. 아직 적정성 검토 등을 거쳐야 하는 등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 많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업의 투명성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명확한 확인을 위해서 제가 국토부에서 제출된 문서입니다. 이 사안에 보면 지금 경유선은 모두 제외된 걸로 보고서가 제출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수치가 확정 발표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실무진에서 추정 치르다가 자료가 작성될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근데 그게 기재부하고 국토부하고 서로 정확한 내용을 답변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 추정치를 하다 보니까 모든 게 지금 불확실한 그런 수치다 하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정확한 수치는 확인을 되는 대로 그렇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국토부의 문서도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이것은 전체 사업비 개념이겠죠. 밑에 보면 청주공항에서 제천까지는 계량과 신설을 하고 연결선은 제외한다라고 비교 항목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조 4,518억 원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요. 네. 네. 이것은 정확하게 국토부에서 제출된 자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다시 좀 띄워주십시오. 다른 화면. 우리 도에서 예타 면제 신청 시에 제출한 예산이 1조 8,153억 원입니다. 그리고 1조 4,518억 원이 수정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연결선이 모두 포함된 사업계획에 따른 신청 예산 1조 8,153억 원에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타 면제 확정 예산 1조 4,518억 원은 복량 경유선을 포함한 충북선 고속화 사업에만 투입되는 것인지 또 아니면 오송 연결선과 원주 연결선은 아예 빠져서 3,153억 원이라고 하는 돈이 빠진 것이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1938억 원에 대한 그 오송 연결선과 1696억 원에 관한 원주 연결선만 빠져 있는 건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확인이 정확하게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도 확인하는 중인데, 현재 이제 추정해 볼 때 1조 4,518억 원 속에 충북선 고속화 철도 예산하고 봉양 경유선을 포함하면 대충 그 정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봉양 경유선을 빼고 오송 연결선과 원주 연결선을 어떻게 합해서 하면은 1조 5천 내외가 되지 않는가 뭐 이런 추측도 되는데, 현재 이 문제는 제가 확실하게 좀 알아본 다음에 그 의원님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제청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봉양 경유선마저도 지금 사업이 그러니까 불투명하다 이런 소문들이 계속 확산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소문들을 제가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에서조차도 불분명하게 그러니까 누락되었다라고 지금 그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신 한 정확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후로 제천시에서는 제천시의 시민들은 오늘 지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고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입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제가 충북성 철도에 책임 있는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국가기관의 이 정보를 알아서 알려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점을 이해 좀 하시고, 아직은 정확하게 이 숫자 파악이 안 됐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그 정부하고 그 얘기 될 때는 봉양도 안 들리는 것으로 이렇게 아마 그 원박쯤에서 바로 신림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으로 실무선에서는 거기까지 검토가 됐었는데,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된다. 원주역을 거치든지 아니면 최소한도 봉양역이라도 거쳐달라. 이렇게 저희가 이제 다시 얘기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어떤 정확한 것은 수치를 좀 더 파악한 다음에 나중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올해 2019년도 철도 기본계획 수립비 165억 원이 정부 예산으로 반영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2019년도의 기본계획, 2020년의 기본설계, 2021년 실시설계, 2022년 착공,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는 걸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지금 기획재정부의 예타 면제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등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행정 절차 등 사업 추진에 대한 설명과 지금 모자르고 있는 예산 확보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부 계획은 현재 6월까지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 적정성 검토에서 해당 사업들의 예산 규모가 더 줄어들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재부 입장에서는 전체 사업비가 예타 면제가 하고 예타 선정까지 해서 30.4조 원인데 30.4조 원을 절대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적정성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뭐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적정성 검토가 끝나면은 기본 계획, 기본 설계 이제 들어가는데 이거 관련된 예산은 정부에서 이미 금년도 예산에 아마 그 목적 사업비 예비비 개념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 들어가는 데는 지장이 별로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많은 사업 중에서 어느 것을 우선순위로 할 것이냐, 어느 것을 좀 늦출 것이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긴장을 하고 정부 측과 계속 시속겜을 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9년에 적정성 검토나 이런
기본 설계, 기본 계획 단계에서 어쨌든 저희 그 충북도에게는 가장 관건은 사업비 확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함께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북선 고속화 사업의 예타 면제로 큰 기쁨 속에서도 제천 지역은 또다시 충청북도에서 제천을 홀드하고 있다는 자주 섞인 한숨 소리가 곳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봉양 연결선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기도 했지만 충북선, 태백선, 중앙선이 교차하는 곳이고 철도 교통의 중심지로 철도 노선으로 보면 수도권 충북, 강원, 경북의 핵심 축에 있는 제천역을 활성화하지 못할 것이라는 절망감 때문입니다. 시사님, 강호선이 봉양 경유가 아닌 제천역으로의 진입이 재정적,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천역으로의 진입이요? 네. 충북선 철도 고속화 말씀하시는 거죠? 네. 기술적으로는 뭐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부에서 이걸 받아들이느냐, 그 문제가 남은 거죠. 현재 그 봉양을 경유해서 가는 노선을 저희들이 이제 추정한 것이 한 2,700억 정도 되는데, 제천역을 경유해서 간다고 그러면은 그 노선 길이가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지금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봉양 경유 노선에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정부에서 과연 그것을 받아들일까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기술적으로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재정적인 측면에서 정부가 그걸 수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은 별도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봉양 경유선에 관한 그것을 이야기할 때, 그 봉양 경유선은 2,700억이라고 하는 것은 노선을 신설할 때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제천 경유 노선 신설도 노선을 신설할 때. 마이크가 지금 계속 울려갖고 지금 안 들리는데 이걸 좀 껐으면 뭐 이게 같이 마이크. 제가 좀 떨어지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제천역 경유 노선도 마찬가지고, 네. 봉양역 경유 노선도 마찬가지로 노선을 신설했을 때의 소요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2,700억, 한 7,145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된다라는 말씀이시고, 그 질의서 답변서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제천역을 통과를 하려면 대부분 산악과 하천 지역이라서 또 주요 간선도로를 통과하기 때문에 재정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제천역 노선 신설에 관한 것은 그렇게 그 답변이 왔습니다. 맞습니까? 제천역 노선 신설에 관해서는 어떻게? 제천역을 경유하는 노선 신설. 예. 네, 그것은 예산 문제도 예산 문제거니와 산악이나 하천 지역을 교차해야 하고 또 중앙고속도로나 국도 5호선을 교차해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맞죠? 어렵다 이런 문제는 정확하게 우리 도가 답변할 문제가 아니고요. 결국 이제 정부가 그걸 답변을 할 문제인데, 우리 이제 도의 실무자들은 아마 그걸 생각을 이렇게 해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기술적인 문제가 어렵더라도 뭐 그 철도에 얼마든지 건설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고비용 때문에 어렵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드는데, 어쨌든 그 기술적인 것은 뭐 큰 문제, 둘째 문제 치더라도 고비용을 정부가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천역 경유 노선 신설에 관한 것이 재정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좀 어렵다고 한다면, 노선 신설이 아니라 노선 운영에 관한 그 차량 운행 방법을 제천역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천 시민들이 고속철도의 제천역 진입을 요구하는 것을 한간에서는 제천 봉양까지 연결시켜줬더니 안방까지 연결시켜달라 요구가 같다는 그런 비아냥거림들이 있습니다. 제천 시민들이 그렇게 지역 이기주의적
핀피 현상에 빠진 사람들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천역으로 진입을 요구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충북도에서 제출된 답변서에 따르면 오송 제천 운행 시에 기존 무궁화 열차는 95분에서 80분으로 15분밖에 단축이 되지 않습니다. 고속열차인 EMU 250 차량은 59분에서 35분으로 단축이 됩니다. 결국은 35분 정도 단축이 되는 건데요. 결국 제천역에서 충북선을 이용하는 제천 시민들은 충북선 고속화 사업만으로 이용 편익 측면에서 극대화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제천역은 과거 철도 중심지의 위상에 걸맞게 철도청 충북본부, 제천 열차 기관차 승무사무소, 제천 차량사업소, 대전 철도 차량 정비단, 동력차 정비센터 등 철도 관련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천역은 기존 낡은 역사를 허물고 2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신규 역사를 짓고 있고 강저지구와 제천역을 잇는 보도육교 예산 50억 원도 확보돼서 건설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렇듯 제천역은 이미 고속철도를 맞이할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천 시민들의 바람은 제천역의 위상에 맞게 목포에서 강릉까지 연결되는 고속철도를 연결함으로써 대한민국 철도의 X축인 강호축의 중심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사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러한 제천역의 기반 시설과 위상, 활용 가치에 대한 제천 시민들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저도 시민들의 그 뜻을 존중을 합니다. 네, 그래서 본 의원은 강호축의 제천역 연결은 철도 노선의 신설과 개량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토목사업 측면만이 아니라 노선 운용, 즉 차량 운행 방법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노선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는 본래의 의미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충북선인 봉량에서 중앙선인 제천역까지 스위치백 열차 운행 도입에 대해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이제 철도 운영의 문제인데 아직까지 정부 측에서 그 문제를 검토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시는 그 스위치백 문제는 철도 운영의 나중에 운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상 가능할 수도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별도 운영과 관련돼서 철도청과 협의해 볼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철도 차량 운행에 관한 방법이 나중 문제가 아니고 적정성 검토나 또는 그 기본 계획이나 실시설계 차원의 실시설계가 진행될 때 이미 이 계획들이 다 포함되어서 제출돼야지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이제 충북선 강호축을 전체로 고속화되는 측면에서 모든 철도가 제천으로 와서 다시 스위치백해서 원주로다가 이렇게 모든 철도가 간다고 하는 거가 우리 충북선 철도 고속화 및 강호선 철도 고속화 취지에 부합하느냐 문제는 별도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나 어떤 부분적으로 운영상에 있어서는 제천까지 왔다가 다시 스위치백해가는 그런 것도 운영상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한번 협의를 좀 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그 차량을 구입하는 구입 비용과 그 다음에 이런 차량 운행 방법에 관한 것도 모두 한꺼번에 계획돼서 제출돼야지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급하게 정부에 끊임없이 좀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고요. 한 가지만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 강호축 노선이 KTX인가요? 아닙니다. 네. 시속 230km 이상으로 달리는 고속화 철도입니다. 네, 저는 일반 시민들도 그렇고 우리 일반인들이 이 강호축 노선이 KTX와 좀 사뭇 다르다는 걸 좀 혼동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이런 그 차량 운행 방법에 관한 것이 제천역에 진입하는 문제가 KTX라면 당연히 목포에서 오송 또 청주로 강릉으로 바로 연결돼야 하지만 이 KTX 고속철도는 고속화철도는 고속화철도이지 KTX가 아니기 때문에 10여 분 또는 5, 6분 정도의 고속철도 그 시간 때문에
저는 지역을 배제하는 문제는 좀 또 다른 좀 문제라고 보고, 예, 그래서 제가 다시 요 그 한 가지 화면을 좀 띄워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국 어느 한 곳의 고속철도 유치 현황입니다. 역사는 진입하기 어렵고요. 시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추가 운행 거리는 19km입니다. 소요 시간은 13분, 이용객은 3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1983년도에 여객 취급이 중단된 화물 취급용 간이역이었고요. 정부의 고속철도 노선 계획이 이 지역을 비껴감으로써 지역 소외론이 제기가 됐고, 직선형 고속철도가 아닌 지역 이기주로 인해서 기형적 노선이 되었다. 평택 천안 아산 약 20km 구간만 복복선화할 것을 이 역 때문에 2배가 넘는 거리를 복복선화함으로써 사업비가 2배 이상 늘어나는 혈세 낭비, 핀피 현상의 아주 그 특정된 사례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바로 이 역이 오송역입니다. 호남 고속철도를 이용하시는 사람과 KTX 세종역을 유치해야 한다는 분들의 주장인데요.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KTX 개념은 화물차, 열차 얘기고요. 고속열차라고 하더라도 고속철도도 달리고 고속화철도도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TX나 STR이 고속철도만 다니는 것은 아니고 고속화철도도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차량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에서 만약에 온다면 그 열차가 호남선 고속철도를 타고 오다가 충북선에 와서 고속화철도를 또 타고 그냥 그대로 갈 수 있고, 그래서 강릉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런 우리 오송역을 KTX 고속철도와 호남 고속철도 분기역 유치를 위해서 충북도민 전체가 똘똘 뭉쳐서 국토의 균형 발전 명분을 내세워서 이 논리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냈는데요. 이번 충북선 고속화 사업도 BC가 0.5 미만인 사업을 국토의 X축 개발을 위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예탄 연재를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의명분에서 출발한 사업이 충청북도 내에서 제천 지역만 예산과 운행시간 운운하면서 소요와 배제, 패싱이 이루어지는 것은 도대체 어떤 명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 화면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차량 운행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수유직백 열차 운행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봉양서부터 제천역까지 7.1km인데요. 현재 무궁화호 차량으로 6분 30초 걸립니다. 무궁화 차량으로 이동을 해도 13분이면 들어갔다 나옵니다. EMU 2호선 고속열차가 투입되면 8분에서 10분 정도의 왕복거리밖에 되지 않고 승객 승하차와 승무원교대 모두를 합쳐도 10분에서 12분, 이것도 제가 좀 많이 잡아놓은 겁니다. 철도 전문가들에 의하면 10분 이하로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아까 오송역 보여드렸던 것처럼 13분을 늦게 가더라도 우리가 지역을 소외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균형발전 논리라고 한다면, 저는 12분 정도의 소요 시간이면 충분히 열차 운행 방법으로도 제천에서 이야기하는 제천 시민들의 열망인 제천역 활용도에 대해서 방점을 찍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봉양 경유선을 하지 말고 모두 다 제천역을 갖다가 스위치백으로 다시 백해서 올라간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런 차량 운행 방법에 관한 것은 이제 모든 열차를, 네, 모든 열차가 될 수도 있고 또 일부 열차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에 관한 것은 이 스위치백 열차 운행 방법을 적극적으로 도가 수용을 하고 이것을 중앙정부에 요구한다면 저는 논리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입니다. 스위치백 봉양 경유선을 하지 말고 모든 열차를 스위치백으로다가 가게 해달라는 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좀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뭐 방법은 그 모든 열차가 다 제천역까지 갔다가 스위치백해서 가는 방법이 있고, 또 일부 봉양 경유선을 만들어서 일부 차량은 제천역까지 갔다가 스위치백해서 가고, 또 일부 차량은 신설되는 봉양역을 경유해서 거기서 하차했다가 가는 이런 방법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건데, 하여튼 뭐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의원님하고 또 제천시 시장과 또 시민들 같이 한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논해서 최적의 방안이 뭔지 하는 것을 찾은 다음에 중앙정부에 한번 건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저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좀 모아서 개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 제천을 시발로 하는 열차를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천발 목포행, 제천발 강릉행, 이 노선에 이 열차 투입이 혹시 가능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지사님? 그 문제는 지금 워낙 뭐 철도 운영의 문제라서 제가 뭐 이 자리에서 이렇다 저렇다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필요에 따라서는 뭐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본 사업은 단순 SOC 예산이 아닙니다. 근대와 현대를 잇는 대한민국의 발전사에서 소외되었던 충북을 아우르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기회하기 위해서 충북 균형 발전 예산입니다. 따라서 충청북도와 이시종 지사님께서도 충분의 균형 발전에 본 사업에 명운을 걸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천역 연결은 단지 철도를 잇는 사업이 아니라 제천의 원동력을 다시 깨우는 생명과도 같은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이시종 지사님의 집념으로 이 에너지가 발현되었음을 충북도민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충북 지역 곳곳에서 이 에너지가 넘쳐나게 해야 합니다. 이제 향후 이어지는 행정 절차에서 제천 시민의 영혼대로 제천역 진입을 위해 스위치백 등 열차 운영 계획에 대한 정부 수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도 강호충 노선이 제천역에 닿고 이시동 지사님의 충북 균형 발전의 의지가 제천 시민들의 가슴에 오로지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지사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서.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사업은 단순히 철도의 고속화 사업이 아니라 국토의 균형 발전에 핵심을 둔 상생발전 사업입니다. 충북선 고속화 사업을 충북뿐만이 아니라 아직도 소외되어 있는 강원 남도와 경북 북부를 함께 아우를 수 있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국토의 동북부, 충북의 북부, 그 중심의 핵은 단연 제천역입니다. 본 사업은 충북선을 이용하는 인적, 물적 변화뿐만이 아니라 3개 노선 거점역인 제천역의 총체적인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태백선의 영월, 정선, 태백과 중앙선의 단양, 영주, 안동의 승객과 물류는 물론 제천역을 통해 충청북도의 중심부까지 들어와 관광과 기반산업에 큰 영향을 줄 거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말 제천 원주 간 복선화 사업이 완료되고 고속열차가 투입되면 제천에서 청량리까지 2시간대에서 1시간 내로 단축되고 원주에서 제천역까지 40분에서 19분으로 단축될 예정입니다. 이는 대원대, 세명대 등 제천에서 서울까지 또는 충북까지 철도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천 시민들이 강호선의 경유역이 제천역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단지 시내 중심부에서 조금 떨어진 곳까지의 이동 불편을 호소하는 편의주의 이규지적 발상이 아니라 제천역의 활성화로 제천의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경북과 강원도 남쪽의 인구를 유입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철도교통의 관문으로 그 위상을 되찾기 위함이며, 이를 토대로 충북 세 번째 도시의 역량을 갖춰 충청북도 발전을 함께 견인하고자 하는 큰 뜻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은 그 취지와 목적이 명백히 균형 발전에 있습니다. 제천역은 이용 편의뿐만 아니라 역사성과 물적 기반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장선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 제천 시민들의 제천과 충북 사랑에 대한 애정 어린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부디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제천역을 경유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충북 지역의 상생 발전과 충북도민의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대집행기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